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마치다 대 가시마. 자, 일단 두 팀 다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. 자, 우선 이제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경기 포함 현재 연승 중으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좀.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퓨어스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. 네,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네, 방금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. 자, 일단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 경기 포함 현재 연승 중으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살아났고, 그리고 최근 이제 공격 전개가 좋아지면서 유슈팅도 좀 많아지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이 좀 살아났습니다. 네, 권승입니다, 표스님. 그러면서 일단 이제 최근 좀 멀티 득점을 좀 기록한 경기가 좀 많으면서 좀 대체로 좀 득점력이 살아나 그런 좀 마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원정팀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리그 1위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이번 시즌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원정 상관없이 이제 대체로 이제 좀 경기력이랑 공수 밸런스가 좋고, 그리고 특히 좀 경기 운영 능력도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완급 조절이나 안 그러면은 이런 좀 후방에서 좀 빌드업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좀 단단해지면서 뭐 전반적으로 좀 운영 능력도 이제 많이 향상돼 이번 시즌에 가시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. 그렇죠. 자, 그래서 일단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제 가시마의 그런 뭐 전반적인 경기력이나 뭐 조직력이 더 좋아졌고,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크지 않은 만큼 원정에서도 지금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이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압박 강도가 이제 높을 것으로 보지만, 그래도 지금 마치다보다는 이제 가시마의 탈압박 능력이 더 좋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압박에 더 고전할 팀은 마치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슈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뭐 마치다가 더 많이 만들 수는 있겠지만, 가시마가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잘 허용하지 않을 만큼 지금 수비 조직력이 좋고, 그리고 페널티 박스 진입을 이제 쉽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가시마 상대로 마치다가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약간 좀 무의미한 좀 중거리 슛 비중이 이제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커질 수 있는 것 좀 마치다다 이렇게도 한번 좀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을 다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뭐 가시마가 원정이라 해도 뭐 마치다의 그런 좀 공격을 좀 잘 좀 대응하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가시마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가시마 프랜스 쪽 보는 경기, 그냥 그럼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가시마 프랜스이 언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가시와 대 이제 교토상가. 자, 일단 가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,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. 자, 그리고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,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특히 지금 팀 내 이제 핵심 공격진이 이제 라파엘리아스가 결장 중인 거는 교토상가의 그런 공격에 있어서는 타격이 꽤 크다. 이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봐요. 자, 우선 이제 가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컵 경기 이제 1, 2차전과 리그 경기에서 전부 이제 도쿄 베르드를 좀 상대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최근에만 이제 도쿄 베르드를 좀 3번 이제 상대했는데 그 3경기 다 전부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일단 뭐 베르 상대로 좀 전승을 좀 거두면서 다시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고,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베르 상대로는 좀 3번 연속 이제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했을 정도로 지금 득점력도 이제 폭발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좀 좋은 득점력의 좀 기조를 좀 이어갈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.
확실히 좀 최근 이제 좀 페이스가 많이 좀 올라왔고, 그리고 공격 흐름 또한 좋은 그런 좀 가시화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좀 흐름이 안 좋다가 이제 최근 리그 경기에서 이제 FC 도쿄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고, 그 이제 이로 인해 지금 3위를 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제 가샤 같은 경우에는 리그 2위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리그 2, 3위의 이제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가시화가 비교적 점유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가며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. KWSS 흰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C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. 네,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,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이제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빠다함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빠다함님도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. 네, 일단은 바로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방금 이제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. 그렇죠. 자, 그러면서 일단 뭐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역습 전개가 좀 좋다 보니 만약에 이제 뭐 공격을 좀 풀어간다고 하면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더 이제 높아 보입니다. 자, 그러다면은 뭐 가시화가 뭐 비교적 더 그래도 다양한 공격 패턴에서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기보다는 이제 효율적인 공격에 더 좀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자, 뭐 그러다 보면 그래도 일단은 뭐 이제 뭐 공격을 좀 주도하는 팀은 좀 가시화 쪽으로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상가 쪽은 이제 뭐 이제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하기보다는 효율 쪽에 더 좀 치중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다만 근데 지금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라파엘리아스가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측면 파기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고, 그리고 공간 창출도 좀 잘 안 되면서 비교적 지금 공격에서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네. 자, 그만큼 이제 라파엘리아스의 라파엘리아스의 좀 영향력이 이제 교토상가 내에서는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라파엘리아스가 좀 빠진 거는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네. 자,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가시화에 비해서는 그래도 교토상가의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좀 다소 좀 떨어지고, 그리고 최근 뭐 전반적인 좀 경기력이나 뭐 공수 밸런스 또한 가시화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홈 가시화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여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가시화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. 네,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교토상가가 이제 뭐 라파엘리아스가 좀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좀 그래도 이제 공격이 좀 매서운 좀 팀이다 보니까 이런 뭐 교토상가만이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가시화 승, 어느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나고야 대 이제 시미즈. 자, 일단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팀 내 이제 핵심 용병 선수인 이제 마테우스는 정상적으로 출전이 좀 가능해요. 자, 그리고 원정팀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시미즈다.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.
자, 일단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3연승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상승해서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고베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하며 연승이 끊기고 말았습니다. 자,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뭐 고베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일단 뭐 비록 뭐 직전 고베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이고 있는 그좀 나고야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제 한 번 좀 흐름이 좀 끊겼는데 그래도 또 다시 좀 바로 좀 살릴만한 그런 지금 뭐 능력은 되는 그런 좀 나고야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는 홈에서는 그런 좀 긴 그런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좋은 흐름을 지금 거두고 있지만 그에 반해 지금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지금 원정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최근 다시 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이제 커진 그런 좀 시미즈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나고야가 점유율은 더 우세하면서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 이제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원정에서 공격 전개나 그리고 유효 슈팅 창출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라인을 올려서 무리하게 좀 공격을 좀 전개하기보다는 좀 라인을 좀 내려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이나 좀 세트 피스를 좀 통해 이제 한 방을 노리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 역시 그래도 홈팀 나고야가 뭐 공격을 더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소 좀 상반될 수도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래도 뭐 현재 지금 뭐 나고야의 뭐 경기력이나 그리고 이제 뭐 밸런스적인 부분이 더 좋고, 그리고 지금 이제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나고야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무래도 일단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큰 게 가장 좀 중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 5월에 좀 두 팀이 좀 맞붙었을 때도 이제 나고야가 시미즈 상대로 이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도 이제 나고야가 좀 대승을 좀 거둔 전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래도 이 경기는 나고야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나고야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나고야 승 쪽 보는 경기, 오너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J리그는 다 마무리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경기, 자 강원 대 이제 대구. 자, 이 경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좀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강릉 쪽에서 이제 좀 경기가 좀 치러지는데 그래도 강원의 홈구장은 아니다.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. 자, 일단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징야, 그리고 이제 박대훈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. 자, 우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3연패를 좀 거두며 하락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서울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직전 서울전에서는 이제 최근 경기 중 가장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인 그좀 강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확실히 서울전에서 일단은 연패를 좀 끊으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반등할 그래도 모먼트는 만든 좀 강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김병수 감독이 좀 새로 부임했지만 새 감독 체제에서 아직까지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며 주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제 김병수 감독이 좀 부임한 후에는 대구가 총 3경기를 좀 치렀는데 이제 그중 이제 2무 1패로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새 감독 체제에서의 그런 좀 승이 없는 상황이다.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뭐 그래도 뭐 대구 역시 이제 뭐 점점 더 뭐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. 자,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. 네, 아무래도 지금 뭐 강원이나 뭐 대구나 이제 경기 템포 자체가 그리 좀 빠르진 않기 때문에 이런 좀 두 팀의 좀 특성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경기는 좀 다소 좀 느린 템포로 이제 진행될 수가 있고, 그리고 지금 두 팀 다 이제 대체로 좀 공격 전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.
아무래도 지금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전진성은 좋지만 아무래도 파이널 서드 진입이 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보니까 효율적인 득점계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고,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커 공격이 좀 단조로운 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두 팀의 그런 좀 공격적인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어느 정도 좀 뭐 양 팀 다 뭐 공격에서 좀 이제 압도적인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많이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네. 그렇죠. 자, 그러면 두 팀 다 뭐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더 있다.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. 자, 그리고 일단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번 시즌 리그 원정 승이 지금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이제 원정에서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비교적 강원이 더 유리한 요소가 이제 많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. 네. 자, 다만 이제 강원 역시 좀 최근 뭐 페이스가 지금 안 좋고, 그리고 뭐 직전 경기 뭐 서울 상대로는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좀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강원의 그런 전체적인 경기력을 좀 봤을 때는 이제 경기력도 썩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뭐 강원의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도 다소 리스크가 좀 클 수는 있다고 봐요. 네. 게다가 이제 이 경기는 뭐 강원 홈구장도 아니고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뭐 강원 입장에서도 이제 원정 경기라는 걸 좀 고려하면은 더더욱 지금 뭐 강원의 그런 좀 정배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다만 뭐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번 시즌 뭐 리그에서 원정에서 단 1승도 없는 좀 대구의 좀 승을 좀 보기도 많이 좀 어려운 좀 매치고, 그렇다고 뭐 강원이 뭐 만약에 좀 결과를 좀 낸다고 해도 좀 쉽게 좀 결과를 좀 낼 거라는 그런 좀 경기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고배당 자배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배로 강원 햄모알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안 그러면은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팀 다 이제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더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저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경기, 이렇게도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포항 대 제주. 자, 일단 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델수 그리고 이제 백성주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비교적 좀 전력 누수는 이제 포항이 더 이제 큰 편이다.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우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연승을 좀 거두면서 페이스가 좋다가 이제 최근에 김천 상대로 지고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대구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일단은 최근 좀 원정 연전을 좀 치렀는데 두 경기 다 이제 죽순 채 이제 홈으로 돌아온 그런 좀 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연승을 좀 거두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광주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흐름이 좋다가 이제 한 번에 좀 확 끊긴 그런 좀 상황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일단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포항이 홈에서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좀 어느 정도 좀 포기하는 대신 볼을 좀 소유하면은 그래도 빠르게 좀 전진해 좀 측면 전개나 이제 역습을 좀 통해서 공격을 좀 구사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뭐 경기 운영 쪽은 그래도 포항이 좀 자기 페이스대로 잘 좀 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효율적인 좀 공격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득점을 좀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흐름을 예상해 봐요. 자, 물론 이제 제주가 좀 최근 원정에서 좀 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유효슈팅 개수가 대체로 많이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골 결정력이 이제 뒷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언제든 좀 제주의 좀 득점이 지금 식을 우려가 좀 있습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는 대체로 수비 밸런스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생각보다 이제 원정에서 제주가 이제 공격에서 힘을 좀 못 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.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.
자,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원정에서 좀 페이스가 좋은 그런 좀 제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일단 뭐 유효슈팅 개수를 좀 봤을 때는 그래도 홈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,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골 결정력이 만약에 좀 제주가 원정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좀 득점력에서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 좀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원정 제주의 그런 좀 득점력이 좀 무작정 보기는 무작정 좀 믿기는 좀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. 네. 자,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뭐 포항이 좀 더 뭐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. 네.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포항이라는 팀이 솔직히 뭐 이제 이번 경기 포함해서 지금 3경기 연속 죽을 것 같진 않고,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단은 뭐 제주의 그런 좀 원정에서의 뭐 경기 내용이 뭐 이제 유효슈팅 관련해서 그렇게 뭐 좋다고도 보진 않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포항이 좀 제주를 좀 잡고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, 네, 결론은 네, 승패 본다고 하면 포항승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포항승 쪽 보는 경기, 네,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항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전북 대 이제 서울. 자, 사실상 이제 오늘 K리그 1의 이제 뭐 메인 매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진호 선수 그리고 지금 김태환 선수가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일단 이제 전진호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인해 이제 결장한 거는 지금 전북 입장에서는 꽤 타격이 좀 큰 상황이다.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. 자, 그리고 원정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성용 선수 그리고 지금 황도현 선수가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원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우선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수원FC 상대로는 2대 0으로 지고 있던 걸 3대 2로 뒤집어 역전승을 좀 거두며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지난 시즌에는 뭐 강등이 좀 되냐 마냐가 됐을 정도로 이제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그런 전북이지만, 뭐 이번 시즌은 지금 이제 단독 1위에 좀 올라서면서 이제 지난 시즌과는 많이 좀 상반된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, 특히 이제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좀 위닝 멘탈리티도 탑재된 그런 좀 전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초반만 해도 이제 좀처럼 원정에서 이제 이기지를 못하며 이제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지만, 현재는 지금 컵 경기 포함 원정 4연승 중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원정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일단 뭐 시즌 초반과는 달리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훨씬 더 좋은 그좀 서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뭐 서울이 좀 원정에서 좀 경기를 좀 치르는 게 더 좀 뭐 메리트 있는 경기로 좀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네요. 자, 일단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반 전쯤에 이제 경기를 좀 치른 적이 있는데, 이제 그때는 전북이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뒀지만 경기력은 서울이 더 나았을 정도로 서울이 더 그런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난 좀 맞대결에서는 이제 서울의 유효슈팅 개수가 이제 전북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정도로 이제 양 팀의 그런 유효슈팅 개수에서는 차이가 좀 컸다. 그만큼 이제 서울이 이제 훨씬 더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었다.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전북이 이제 원정 양인 홈에서 좀 경기를 좀 치르고, 그리고 이제 지난 서울과 이제 맞붙었을 때보다는 이제 훨씬 더 뭐 경기력이나 또 득점력도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난 맞대결처럼 전북이 이제 경기 내용에서 크게 좀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그때와 이제 좀 비교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전북이 최근 좀 티아고가 살아난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콤파뇨까지 이제 좀 복귀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에서 기대할 만한 요소가 더 많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
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간 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전북이 좀 지난 좀 맞대결처럼 이제 좀 경기의 내용에서 좀 죽쓰는 모습은 안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. 자, 물론 이제 서울이 원정에서 지금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, 그래도 최근 뭐 전체적인 좀 경기를 좀 봤을 때, 일단 뭐 제주 상대로 좀 진 경기나, 안 그러면은 이제 직전 경기, 뭐 강원 상대로 이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, 종종 이제 흔들리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,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, 이제 비교적 좀 서울이 더 불안 요소가 좀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게다가 지금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4연승 중인데 이어 지금 4경기 연속 이제 3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득점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홈에서 좀 전북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물론 뭐 이제 전북 입장에서는 뭐 최근 좀 경기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좀 쉽지 않은 경기가 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뭐 현재 그래도 전북이 좀 서울보다는 더 나은 점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점을 더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전북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전북 승 쪽 보는 경기. 근데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전북 승의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안산 대 부천. 자, 일단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우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,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좀 단단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병 포워드인 이제 제페르손과 그리고 이제 용병 수비수인 이제 에두를 좀 영입하면서 전력이 더 이제 막강해졌어요.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이제 뭐 에두까지 좀 정상적으로 좀 출전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수비가 견고해질 수 있는 그것도 안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뭐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좋은 소식만 있는 그건 좀 안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원정팀 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경기 연속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랜드 상대로 홈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무승 행진은 좀 끊었습니다. 자, 다만 근데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,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는 2경기 연속 뭐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최근 좀 부천이 원정에서 좀 만났던 팀들을 좀 봤을 때는 이제 수원 삼성, 이제 인천과 같이 이제 우승 후보들을 좀 연달아 좀 만났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원정 경기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확실히 지금 홈과 원정에서 좀 경기력 편차는 큰 그런 좀 부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. 현재만 봤을 때는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일단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일단 뭐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그리 이제 좋지가 못하고, 그리고 특히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템포가 좀 끊기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볼 배급에서도 다소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뭐 그만큼 지금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 좋지 못한 좀 부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부천이 현재 그런 안산의 견고한 수비를 공략하기는 이제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경기에서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천의 좀 공격이 좀 막히다 보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 안산 쪽으로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경기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 경기가 뭐 이제 부천이 확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좀 매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.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뭐 부천에 좀 공격이 좀 막힌다고 하면은 이제 좀 템포 자체는 좀 대체로 좀 느리게도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원정 부천 정배 사이드를 좀 볼만한 이유는 이제 크게 없다 보니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차라리 안산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안산 프랜승 쪽 보는 경기.
안 그럼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안산 프랜승, 그리고 지금 안산이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이고, 그리고 부천의 그런 좀 원정에서의 좀 최근 공격이 이제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저득점 양상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안산 프랜승의 2.5주 언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, 일단은 가와사키 대 이제 빗세르 고베. 네, 이거는 저는 뭐 본다고 하면은 고베 프랜스 쪽 보는 경기, 그럼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고베 프랜스 이제 오바. 자, 그리고 이제 K리그2 경기 이제 더 좀 추가를 해보면은, 일단은 인천 대 이제 화성. 이거는 그래도 네, 인천 사이드 보도록 하고, 네, 마인스까지 도전해보는 경기. 네,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남 대 충남 아산. 네, 요 경기는 저는 성남 프랜승 쪽 보거나, 안 그러면은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. 네,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와 J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,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일단은 네, 이제 K리그와 J리그 분석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, 저는 이제 이따가 이제 클럽 월드컵 이제 분석으로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